자, 특수상대성 이론 첫 번째 문제 20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관찰자 B가 탄 우주선 1과 관찰자 C가 탄 우주선 2가 각각 관찰자 A에 대하여 0.7c, 0.4c의 속력으로 나란히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요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다시 볼 필요 없고 그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주선 1의 BC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이렇게 반복할 때 A가 봤을 때, C가 봤을 때 관찰한 빛의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가 봤을 때 이 관찰자 B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0.7c의 속도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빛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C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속도가 얼마야? 0. 자기가 0.4c가 있으니까 B의 속도 0.7c지만 상대 속도로 얼마 속도로? 0.3c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아까보다 A가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간격이 더 좁아지겠죠. 왜? 속도가 더 느리게 관측되니까. 그쵸? 그러면 A는 길게, C는 짧게 보이는 게 몇 번이죠? 2번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가 C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C는 여기 답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A가 보든 C가 보든 다 오른쪽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얘가 이 간격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 출제자의 의도가 거꾸로 봤으니까 이렇게 된 그게 아니야 지금. 왜 그러냐면 얘가 반드시 거꾸로 있다 위에 있다라고 봤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위에 있을지 몰라도 이게 원근법에 의해서 뭐 B가 앞에 있고 C가 뒤에 있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자의 문제의 의도는 우리가 어떻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쵸? 만약에 그게 아니다 위에서 본 거다 했으면 위에서 본 거라고 써 있을 거고 그리고 요게 아니라 헷갈리게 나와 있겠죠. 근데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더라도 당연시하게 보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그렇게 뭐 거꾸로 나온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주어진 문제의 방향대로 의도대로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 봤을 때는 200번을 질문한 것 같아요. 자, 20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수평면의 관찰자 B에 대해서 0.7c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그림 설명하고 있네. 우주선이 여기 광원 위를 지나는 순간 광원, 그리고 B는 일치성상에 있고, 자, 이 지나는 순간 얘네들은 다 일치선에 있고, B가 측정할 때, 이 정장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의 귀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 관찰자 B에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A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야. B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도착했어. 그러면 이제 A 입장을 한번 볼까요? A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본인은 가만히 있고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왼쪽으로 0.7c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공간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Q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와 있잖아. 반면에 P는 더 멀리 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도착할까요? Q가 먼저 도착하겠지. 그치? 오케이? 그걸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운동 방향의 우주선 길이는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관찰자 B가 봤을 때는 이 A라는 이 우주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관찰자 A가 있죠. A가 탄 우주선이 이렇게 운동 방향에 대해서 0.7cm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특수 상대성이 일어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이 길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A는 그대로겠지만 B가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자, 우주선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시간,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고유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뭐였었죠? 어떤 물체의 시간을 측정할 때 그 물체와 함께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쵸? 그럼 여기서 함께 운동하는 관찰자가 누구야, 지금? A야. A가 측정한 시간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고유 시간이 되는 거고, B가 측정한 시간이 이제 T라고 그러면 되겠죠. 얘가 T0로 했을 때는 T라고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게 우리가 상대성 이동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였죠? T0는 루트 1-C의 제곱 V의 제곱분의 1. 자, 공식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무슨 거다? 1보다 크다. 그래서 고유 시간보다 B가 측정한 시간이 더 커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시간 팽창, 시간 지연,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B가 더 커야죠. T와 T0를 비교했을 때 T가 더 크잖아. 니는 틀린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모르면 못 풀겠죠. 선생님이 고유시간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라고 얘기했던 거야. 디귿 A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보다 Q에 먼저 도달한다. 방금 아까 내가 얘기한 뭐였어? Q에 먼저 도달한다는 게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였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6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안에 앉아있네요. 관찰자 B에 대해서 0.9C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요. 자, B가 측정할 때 광원 여기 있죠? 방출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다. B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했어. 그쵸? 그랬을 때 A가 측정한 우주선 위에 아래에서 위까지 길이는 L0고 광원에서 P까지는 L1, 광원에서 Q까지는 L2. 누가 된 거라고? A가 측정한 거라고 했어, 지금.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 먼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찰자 B가 측정할 때 PQ에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말이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무슨 얘기냐? 먼저 B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 공간 자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상기시켜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똑같은 거리에 뭐 A, B가 있다고 했을 때 광원이 있다고 했었잖아, 선생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도착했는데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때 뭐가 먼저 도착한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A가 먼저 도착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얘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A가 실제로는 이 A가 더 멀리 있다는 거죠. B보다 더 멀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실제로는 이 우주선 안에서 얘가 봤을 때는 얘가 더 멀리 있으니까 누가 먼저 도착하는 거야, 지금?
B가 먼저 도착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치환해 보면 이 Q가 더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야. 누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A가 볼 때는 Q가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죠. 그 말 뜻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Q가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L1하고 L2가 왔을 때 L1이 더 멀리 있다는 뜻이야. P가 더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바로 나오네요. 기억. L1과 L2는 어떻게 된다고? L1이 더 크다. 맞는 말이죠. 그치? 니은 B가 측정한 우주선 위에서 아래의 길이는, 자, 위에서 아래의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길이 수축이라는 거지 운동 방향이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수직이니까 길이는 L0와 같아요. 알겠어요? 이것도 종종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이야. B가 측정한 A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오, 이게 시간평균이잖아. 그치? 이게 시간평균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이거 맞는 말이죠. 사실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답은 기억, 디귿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208번 문제.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기차 가운데 관찰자 B가 타 있다. A가 볼 때 B가 자신을 스치는 순간 열차 양끝에 동시에 번개가 쳤다. 이 문제의 사항도 앞에서 풀어봤던 206번 문제와 동일한 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빠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A, B가 있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그쵸? 관찰했겠다면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때 뭐가 A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쵸?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얘가 동시에 쳤다는 얘기는 이 A가 지금 앞으로 오는 상태잖아. 반면에 B는 멀리 가는 상태고. 그치? 근데 그럼에도 동시에 쳤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이 빛이 A는 멀리 있고 B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뭐가 먼저? B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먼저니까 얘든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B가 봤을 때는 요 앞쪽이 먼저 치고 나서 뒤쪽이 치는 거야. 그게 핵심 포인트야. 나와 있네. B가 볼 때는 번개는 열차 뒤쪽보다 앞쪽이 먼저 친다. 이 두 사건의 동시성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열차의 길이는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똑같은 문제네요. A가 측정할 때는 지금 뭐지?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B가 측정할 때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겠죠. 그쵸? 틀린 말이죠. 이유는 V가 증가할수록 A가 측정한 B의 시간은 더 느려지겠죠. 시간 팽창이 일어나니까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209번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지구에 대해 0.8시의 일정한 속력으로 B가 있는 행성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가 탄 우주선이 지구를 스치는 순간 지구에서 빛을 이렇게 방출한다. B, 지구, 행성 서로 정지하고 있으며 B가 측정한 지구에서 행성까지 거리는 8광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데를 보는 것은 자, 먼저 기억. 딱 봤더니 문제를 다 떠나서 빛의 성적이 지금 0.624가 될 수가 있니? 아니죠. 빛의 성적은 변하지 않는 게 광속 불변 원리죠. 그러니까 문제 볼 필요 없이 그냥 기억은 틀렸어. 그러니까 요거 답에서 지금 이렇게 3번과 5번을 푸는 애들은 절대 안 되죠. 이것도 풀면 안 되겠죠. 잘 모르겠으면 2번, 4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니은이 다 들어오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2번하고 5번인데 디귿이 맞냐 틀렸냐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자, 하지만 지금 우린 꼼꼼히 풀어봐야겠죠. B가 측정할 때 빛이 도착하고 2년 후에 우주선이 도착한다.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빛이 도착하는데 얼마 걸리죠? 8광년이라며. 광년이 뭔데?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잖아. 8광년이니까 빛이 8년 걸린 거죠. 그쵸? 그럼 B가 측정할 때 빛이 8년 걸렸어. 그리고 A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0.8시래. 그럼 우리 뭐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닌가요? 0.8시. 그치? 그리고 거리는 8광년. 그럼 얼마나 되는 거야? 10년이 걸리겠네요. 뭐 굳이 공식 안 써도 되겠죠. C라는 게 1광년 가는 거고, 그쵸? 1년 동안. 그럼 0.8C는 0.8광년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8광년 가는 동안 8년 걸렸지만 얘는 얼마나 되는 거야? 8광년 걸리면 10년 걸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니은은 맞는 말이죠. A가 측정할 때 우주선이 지구에서 행성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0년이다. 자, 근데 이게 A가 봤을 땐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B가 봤을 때는 정지하는 거 봤을 때는 이 8광년이야. 얘는 0.8C가 있으니까 10년 걸리는 거 맞아. 그치? 도착하는데. 근데 A가 봤을 때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리수축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뭐가? 이 지구에서 행성 광년이 8광년보다 짧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0.8C로 보이는데 이게 8광년이 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8광년 안 되니까 10년보다 더 적게 걸리는 거죠. 이건 틀린 말이지.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A가 측정할 때는 기리수축이 이 지구 행성의 기리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8광년보다 더 짧은 거리를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0년이 아니 10년보다 더 작을 거예요. 그거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10년보다 짧냐? 아니면 많냐? 기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D급번 틀렸으니까 다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0번. 그림과 같이 고유 길이가 같은 두 우주선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A에서 측정할 때 A의 앞쪽 끝과 B의 뒤쪽 끝이 일치하는 순간 A의 뒤에서 빛을 방출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본 것은 자, 하나 따져보자.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려간다. 그렇죠. A가 봤을 때는 본인은 가만히 있고 얘가 2V의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시간 팽창,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B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는 말이죠. 니은 A에서 측정할 때 빛이 방출되는 순간 B의 앞쪽 끝은 A의 뒤쪽 끝을 지나지 못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A가 측정할 때 A의 앞쪽 끝과 그쵸? 이 B의 뒤쪽 끝이 기준선에 일치하고 있어. 그 순간 A의 뒤쪽 끝에서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냐면 A가 볼 때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뒤에서 일어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야. 이 기준선을 통과하는 사건과 이 빛이 방출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A가 볼 때는 앞과 뒤를 동시에 학교 선생님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앞과 앞을 여기 색깔 찍으니까 P하고 Q라고 학교 선생님이 그냥 PQ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치? 반면에 B가 볼 때 어떻게 관측되냐는 거야 지금. 근데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이게 사건으로 생각하면 돼.
얘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동시에 도착한 거야. P와 Q에. 누가? 안에서 봤을 때는. 근데 얘가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공간 자체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치? 뭐가 먼저 일어난다고? P가 먼저 일어난다고. 즉, 빛이 쪼여지는 게, 빛이 나오는 게 먼저라고. 즉, B가 봤을 때는, 얘 B가 봤을 때는, A에서 빛이 뒤에서 나오네? 그리고 나서 요 앞과 뒤가 지나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런 건데, 지금 그거 물어본 건 아니네요, 지금. 뭘 물어봤냐면, A에서 측정할 때 빛이 방출되는 순간 B의 앞쪽 끝은 A의 뒤쪽 끝을 지나가지 못했다. 자, 이렇게 기준을 통과하는 순간 빛이 방출됐다며. 근데 A가 봤을 때는 지금 요 통과하는 순간 얘가 이렇게 A에 도착해야 되지만, 근데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A가 봤을 때는 얘의 이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지 않아. 얘는 짧어. 얘는 요 정도밖에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기 통과할 때가 나더라도 얘는 아직 안 도착한 거야. 왜? B는 지금 A가 봤을 때 B는 길이 수축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조금 더 뒤에 이 빛이 B의 앞쪽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는 말이죠. 자, 디귿. 빛의 성력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가 다르고 무조건 틀린 말이죠. 빛의 성력이 변했다는 건 다 틀린 거야. 이거 나오면, 이런 지문 나오면 되게 좋은 거죠.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핵 반응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가와 나는 핵분열과 핵융합 과정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은, 자, 가를 봤더니 두 개의 수소가 헬륨을 변했어. 핵융합이죠, 이건. 그쵸? 더 큰 원소로 바뀐 거죠. 핵분열 과정이 틀린 말이죠. 오케이? 근데 잘 봤더니 얘가 지금 우리 양성자 수가 하나인데 두 개 있으니까 총 두 개죠. 얘도 두 개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 근데 지금 봤더니 질량수가 여기 4인데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3이니까 질량수 하나 어디 갔어? 그치? 그럼 기억은 이건 없지만 원자분은 0이지만 이게 1이 되는 바로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기억은 중성자다. 맞는 말이죠. 중성자죠, 얘. 그쵸? 그 상태에서 좀 아래쪽 걸 또 풀어보면은 얘 92죠. 아래쪽 92죠. 얘 얼마야? 36. 얘 56 얼마야? 92. 얘도 마찬가지 기억도 이거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니은번을 찾아야지, 니은번. 그치? 니은번을 봤더니 여기 235, 236이 되는 거죠. 자, 질량수는 얼마 된다고? 236. 그리고 얘가 92. 얘가 3이야, 3. 그치? 그럼 더하니까 95 플러스 니은인데 이게 얼마 된다고? 236. 그럼 니은 얼마가 되는 거야? 141이 돼야죠. 틀렸네. 답은 글쎄 몇 번이야? 2번.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전하량 보존, 질량수 보존. 그죠? 단 뭐만?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거죠.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질량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변하는 게 아니야.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